어머니, 이 계약서는 뭐예요? 왜 우리 가게가 팔렸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직접 계약한 겁니다. 내일부터 새 주인이 들어옵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30년 일군 게 다 우리 가족 거잖아요. 내가 일군 거지, 너희 거 아니야. 저는 65세 정미숙입니다. 1995년 35살 때 작은 분식집 하나로 시작했어요. 남편 월급만으로는 아들 우진이 키우기 빠듯했거든요. 처음엔 정말 작았어요. 3평짜리 가게. 테이블도 4개뿐이었죠. 하지만 제 손맛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났어요. 육수부터 직접 끓이고 김밥 속도 하나하나 손질했죠. 떡볶이 양념은 제 비법이었어요. 고춧가루 배합부터 설탕과 물엿의 비율까지 수십 번 실험해서 만든 레시피였죠.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아, 내가 뭔가를 해냈구나. 5년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회사원들은 점심시간마다 찾아왔고 학생들은 방과 후면 몰려들었죠. 맛있어요, 사장님. 여기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피곤이 싹 가셨어요. 2010년 제가 50살 되던 해였어요. 2호점을 냈죠. 남편이 걱정했어요. 미수가 무리하지 마. 한 곳도 버거운데 두 곳은 어떻게 해?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2호점도 대박이었어요. 1호점에서 다듬은 레시피 그대로 적용했더니 손님들이 똑같이 맛있다고 좋아했죠. 3호점까지 냈어요. 직원들을 뽑고 매뉴얼을 만들고 시스템을 갖췄죠. 작은 프랜차이즈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2015년이었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그때 제 나이 55살. 장례식장에서 울다가도 가게 걱정이 먼저였어요. 직원들 월급은 나갔나? 식재료 주문은 했나? 그렇게 일로 슬픔을 묻었어요. 5년을 혼자 버텼어요. 세계 지점을 오가며 새벽마다 음식 준비하고 저녁엔 마감 정산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죠.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내가 이만큼 해냈구나. 2020년 아들 우진이가 35살이 됐어요.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물려받아서 할게요. 엄마는 편하게 사세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25년을 혼자 버텨왔는데 이제 아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니. 우진아, 정말이니? 가게 힘들 텐데. 괜찮아요, 엄마. 제가 젊으니까요. 엄마는 레시피만 알려주세요. 그래, 그렇게 하자. 하지만 명예 이전은 천천히 하자. 세금 문제도 있고 며느리 김지혜도 반가워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할게요. 어머니는 이제 손주들이나 봐주세요.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어요. 그래, 이제 손주들과 시간 보내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손자 민준이가 8살, 손녀 서연이가 6살이었어요. 할머니, 오늘 뭐 해줄 거예요? 할머니가 만든 떡볶이 먹고 싶어요. 그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니 행복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 달은 좋았어요. 우진이가 열심히 배우려고 했고 지혜도 친절했거든요. 그런데 2달째부터였어요. 어머니, 내일 새벽 5시까지 1호점 떡볶이 양념 30인분 준비해 주실 수 있죠? 응? 내일? 네. 손님 예약이 들어와서요. 어머니가 직접 만드셔야 맛이 나니까요.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우진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3달, 6달이 지나도 똑같았어요. 어머니, 2호점 김밥 재료 손질 좀 해주세요. 어머니, 3호점 육수 끓이는 거 봐주세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제가 편해질 거라던 약속은 어디 갔을까요? 오히려 더 바빠졌어요. 세계 지점을 오가며 준비하고 레시피 지키느라 정신없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월급은 한 푼도 안 받았어요. 당연히 식구니까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어요. 60살이 넘은 내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어요. 은퇴하려고 물려줬는데 왜 더 일하고 있지? 손주들이랑 시간 보내려고 했는데 왜 새벽마다 주방에 있지?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어요. 아들이 힘들까봐, 며느리가 섭섭해할까봐. 그저 조용히 새벽마다 일어나 세계 지점 음식을 준비했죠. 제 무릎은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요즘 스타일이 아니라서 어느 날이었어요. 1호점에 들렀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벽에 걸려있던 사진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가게 오픈하던 날 찍은 사진. 앞치마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던 그 사진 말이에요. 우진아, 벽에 있던 사진은 어디 갔니? 아, 그거요? 인테리어 바꾸면서 뺐어요. 왜? 요즘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25년 역사가 담긴 사진이 요즘 스타일이 아니라니. 그 자리엔 새로운 메뉴판만 걸려 있었어요. 세련된 디자인이었지만 어딘가 낯설었죠. 간판도 바뀌었어요. 미숙내 분식에서 우진 브로스로. 어머니, 브랜딩이 중요해요. 젊은 층을 공략하려면 이름부터 바꿔야죠. 그렇구나. 그게 좋겠구나.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은 쓰렸어요. 손님들이 물어봤어요. 사장님, 여기 주인 바뀌었어요? 아니요, 제가 원래 사장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물려주셨죠. 아, 그러시구나. 손님들은 저를 못 알아봤어요. 주방 안에만 있으니까요. 지혜가 카운터에 서서 밝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 드릴까요? 손님들은 지혜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죠. 사장님, 여기 떡볶이 정말 맛있네요. 비법이 뭐예요? 그럴 때마다 지혜가 대답했어요. 저희만의 특별한 레시피가 있어요. 비밀이에요. 제 레시피인데 제 것이 아니라니.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그래, 이제 너희 가게니까. 하지만 새벽 4시엔 여전히 제가 일어났어요. 육수 끓이고 양념 만들고 재료 손질하고 30년 해온 일이니 손에 익었죠. 무릎이 쑤셨지만 참았어요.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어머니, 오늘 2호점에서 떡볶이 소스 30인분 더 필요하대요. 지금 만들어서 가져다 주실 수 있죠? 지금 벌써 11시인데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대요. 어머니가 만드신 소스가 아니면 안 된다고요. 또 주방에 섰어요. 고춧가루 계량하고 물엿 넣고 저어가며 끓이고 1시간 걸렸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완성했어요. 우진아, 다 됐어. 고마워요, 엄마. 그게 전부였어요.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에 왔어요. 민준이와 서연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죠. 할머니는 항상 없어. 아침에도 없고 저녁에도 늦게 와. 아이들 말이 들려왔어요. 손주들과 시간 보내려고 물려줬는데 오히려 더 못 보게 됐어요. 어느 날 3호점에 갔어요. 신메뉴를 개발 중이라길래 도와주려고요. 어머니, 이 맛 어때요? 떡볶이에 치즈를 넣어봤는데요. 치즈가 너무 많으면 본연의 맛이 사라져. 이렇게 해봐. 제가 직접 만들어 보여줬죠. 우와, 역시 어머니예요. 이 맛이에요. 그럼 어머니, 이거 레시피 적어주세요. 매뉴얼에 넣어야 해서요. 그렇게 또 레시피를 넘겼어요. 제 30년 노하우를. 일주일 후 3호점에 신메뉴가 올라왔어요. 우진 특제 치즈 떡볶이. 제가 만든 건데 우진 특제라니. 기분이 묘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이제 우진이 가게니까. 손님들이 칭찬했어요. 사장님, 신메뉴 대박이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우진이가 대답했죠. 여러 번 시도해 봤어요. 고객들 입맛에 맞추려고요. 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어머니, 다음 주 화요일에 방송국에서 인터뷰 온대요. 정말? 그건 좋은 기회네. 근데 어머니는 그날 주방에만 계세요. 카메라에 안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브랜드 이미지상 젊은 사장 이미지로 가야 해요. 그날 인터뷰를 주방 구석에서 지켜봤어요. 기자가 물었죠. 사장님, 이 맛의 비결이 뭔가요? 우진이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정성이죠. 매일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합니다. 제가 하는 일인데, 방송이 나간 후 손님이 더 많아졌어요. 좋은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더 바빠졌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새 곳 준비하고, 낮엔 신메뉴 개발하고, 밤엔 재료 정리하고,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기도 힘들었어요. 계단 오를 때마다 찌릿하고 아파왔죠.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진이한테 말 못했어요. 내가 아프면 가게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어느 날 지혜가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어머니 요리 실력이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손님들 반응이 미묘해요. 뭐, 제대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도 뭔가 다르대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30년을 지켜온 맛인데 예전만 못하다니. 기가 막혔어요. 제 무릎이 아파서 서 있기도 힘든데 신경을 더 쓰라니. 하지만 참았어요. 며느리가 섭섭해할까봐. 그날 밤 거울을 봤어요. 61살 제 얼굴은 너무 지쳐 있었어요. 눈 밑은 까맣고 얼굴은 헬쑥하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은퇴하려고 물려줬는데 왜 더 혹사당하고 있지? 새벽 3시 알람이 울렸어요. 일어나야 했어요. 세계 지점 준비를 해야 하니까. 무릎을 주물렀지만 통증은 가시지 않았죠. 그래도 일어났어요. 안 하면 가게가 안 되니까. 주방에 서서 고춧가루를 계량했어요. 250g. 정확하게. 물엿 3큰술. 설탕 2큰술. 30년간 지켜온 황금 비율.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게 내가 원한 삶이었나?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졌어요. 걷기만 해도 찌릿하고 계단은 거의 올라갈 수가 없었죠.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설쳤어요.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죠. 결국 병원에 갔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죠. 정미숙 환자분,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빨리 하실수록 좋아요. 수술이요? 네.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렇게 심각한 거였나? 30년 주방에서 서서 일한 대가였죠. 집에 와서 우진이한테 말했어요. 우진아, 엄마 무릎 수술해야 한대. 수술이요? 언제요? 다음 주 화요일로 잡혔어. 그렇게 빨리요? 의사가 빨리 하는 게 좋대. 우진이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엄마, 그럼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한 달 정도래. 한 달이요? 그럼 그동안 가게는 어떻게 해요? 그게 먼저 걱정이었나 봐요. 지혜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수술은 다음 달로 미루시면 안 될까요? 왜? 다음 달에 신메뉴 출시하기로 했잖아요. 어머니 레시피가 꼭 필요한데. 내 건강보다 신메뉴가 중요한 거였어요. 미룰 수 없어. 의사가 빨리 하래. 그럼 수술 전까지 신메뉴 레시피 완성해 주실 수 있죠? 우진아, 엄마가 아픈데 그게 먼저니? 엄마 가게도 중요하잖아요. 직원들도 있고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내가 이 가족한테 뭐지? 레시피 제공 기계? 30년 일군 가게인데 정작 나는 쉴 수도 없나? 하지만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또 주방에 섰어요. 수술 전 일주일이었어요.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신메뉴 레시피 완성하고 매뉴얼 만들고 직원들한테 교육하고 무릎은 비명을 질렀지만 참았어요. 어머니, 이 양념 비율 정확히 적어주세요. 제가 없어도 똑같이 만들 수 있게요. 고춧가루 250g, 물엿 3큰술, 설탕 2큰술, 다진 마늘은 1큰술 반, 생강은 반 큰술. 30년 비법을 그렇게 적어줬어요. 수술 전날 밤이었어요. 가방을 챙기는데 우진이가 왔어요. 엄마, 내일 수술 잘 되길 바랄게요. 응, 고마워. 그리고 엄마, 이거 보내드려요. 뭔데? 레시피 노트요. 혹시 모르니까 사진 찍어서 보관하려고요. 30년 동안 써온 레시피 노트였어요. 얼룩도 묻어 있고 페이지도 낡았지만 제 인생이 담긴 노트. 그걸 사진으로 찍어 간다니. 마음이 쓰렸지만 줬어요. 필요하면 써. 수술 당일 아침이었어요. 병원에 혼자 갔어요. 우진이는 가게 오픈 준비 때문에 바쁘다고 했죠. 지혜는 아이들 학교 보내야 한다고 했고요. 혼자서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간호사가 물었어요. 환자분, 보호자는 안 오셨나요? 바빠서 못 왔어요. 괜찮아요. 수술 후에 꼭 누군가 있어야 하는데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무서웠어요.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수술은 처음이었거든요. 마취가 되면서 생각했어요. 남편이 있었다면 손 잡아줬겠지. 아들이 있지만 혼자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텅 빈 병실이었어요. 간호사만 옆에 있었죠. 수술 잘 끝났어요. 조금 있다가 보호자 오시나요? 아마 저녁에 올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올 사람 없었거든요. 옆 병상 할머니는 달랐어요. 수술 끝나자마자 아들 며느리가 달려왔더라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물 드릴까요? 베개 높이 괜찮으세요? 부러웠어요. 저녁 7시쯤 우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술 잘 됐어요? 응, 잘 됐어. 다행이다. 엄마, 오늘 가게 장사 대박이었어요. 신메뉴 반응이 정말 좋대요. 그게 먼저 얘기하고 싶었나 봐요. 아, 그래. 잘 됐구나. 엄마, 내일 갈게요. 오늘은 너무 늦어서. 괜찮아. 오지 마. 바쁜데. 정말 괜찮으세요? 응. 혼자 있는 게 편해. 전화를 끊었어요. 눈물이 났죠. 3일 후 퇴원했어요. 혼자 택시 타고 집에 왔어요. 목발 짚고 천천히 계단 올라가는데 숨이 찼죠. 집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가게에 나갔나 봐요. 소파에 앉아 있는데 지혜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퇴원 오셨어요? 응, 다행이네요. 그런데 어머니, 내일부터 가게 출근 가능하시죠? 뭐, 의사가 한 달 쉬래. 한 달이요? 그럼 신메뉴 누가 관리해요? 지혜, 나 지금 수술하고 온 지 사흘밖에 안 됐어. 알아요. 그래도 어머니가 안 계시면 맛이 달라져요. 손님들이 뭐라고 해요. 목발 짚고라도 나오실 수 있잖아요. 기가 막혔어요. 목발 짚고 주방에 서라니. 사람을 뭘로 보는 거지? 안 돼. 한 달은 쉬어야 해.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파트타임이라도 구해야 하나?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그날 밤 방에 누워 있는데 우진이와 지혜가 거실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 한 달 쉬신다는데 우리 어떡해? 파트타임 구해야죠.
뭐, 한 달에 300만 원은 들 텐데. 돈이 아까워. 엄마가 있으면 공짜인데 말이야. 공짜. 그 단어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나는 공짜 노동력이었구나. 30년 일군 가게인데 나는 월급도 못 받는 직원이었구나. 일주일 후였어요. 무릎이 아직 아팠지만 결국 가게에 나갔어요. 목발 짚고 주방에 섰죠. 우진이가 기뻐했어요. 역시 엄마예요. 엄마 없으면 안 되니까요. 칭찬이 아니라 속박이었어요. 그날부터 목발 짚고 출근했어요. 의사는 무리하지 말래서 하루 3시간만 있겠다고 했죠. 하지만 3시간이 6시간 되고 6시간이 9시간 됐어요. 어머니, 이것만 더 해주세요. 어머니, 저것도 부탁해요. 무릎 통증이 재발했어요. 밤마다 진통제 먹었지만 소용없었죠. 병원 갔더니 의사가 화를 냈어요. 쉬라고 했잖아요. 이러다 재수술해야 해요. 죄송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수술 후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조금 나아졌죠.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지혜가 사업 확장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여보, 우리 지점 늘리는 거 어때요? 지금 3개인데 5개로. 아니, 10개까지. 우진이가 놀랐어요. 10개요? 그건 너무 무리 아니에요? 왜요? 지금 손님 많잖아요. 충분히 가능해요.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혜가 물었어요. 글쎄, 관리가 힘들지 않을까? 괜찮아요. 어머니 레시피만 있으면 돼요. 시스템만 잘 갖추면 문제 없어요. 제 레시피를 믿고 하겠다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일주일 후 지혜가 사업 계획서를 보여줬어요. 10개 지점 확장 계획, 투자 금액, 예상 수익, 직원 채용까지 빼곡했죠. 꼼꼼하게 준비했더라고요. 어머니, 멋지죠? 2년 안에 10개 만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자금이에요. 10개 지점 내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은행 대출 받으려고요. 담보가 필요한데요. 담보, 뭘로 할 건데?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사업체 명의가 아직 어머니 거잖아요. 그걸 담보로 하면 대출 쉽게 나와요. 잠깐, 내 명의를 담보로? 네. 어차피 우리 가게잖아요. 괜찮으시죠?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담보라니. 생각 좀 해보고 대답할게.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다음 주까지 서류 넣어야 하거든요. 지혜가 재촉했죠. 뭔가 불안했어요. 30년 일군 걸 담보로 걸다니.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이게 맞나? 아들이 물려받은 거니까 도와줘야 하나? 하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대출이 안 되면 어떡하지? 사업이 실패하면? 제 이름으로 빚을 지게 되는 건가? 며칠 후 우진이가 왔어요. 엄마, 대출 서류 좀 봐주세요.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요. 서류를 봤어요. 대출 금액 2억. 담보는 3개 사업체. 제 명의로 된 전부였죠. 우진아, 이거 괜찮은 거니? 당연하죠. 엄마, 저 믿으세요. 10개 지점 만들면 대박 나요. 그럼 엄마도 편하게 사실 수 있고요. 정말, 정말이에요. 조금만 참으세요. 결국 도장을 찍었어요. 아들을 믿어야죠.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기분. 그냥 기분 탓이길 바랐어요. 대출이 나왔어요. 지혜가 신났죠. 어머니, 감사해요. 이제 제대로 해볼게요. 그런데 어머니, 10개 지점 레시피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각 지점마다 어머니가 직접 관리해 주셔야죠. 잠깐, 내가 10곳을 다니라고? 네. 맛을 똑같이 유지하려면 어머니가 꼭 필요해요. 지혜야,
나 이제 62살이야. 무릎도 아프고. 괜찮아요. 택시비 드릴게요. 어머니만 있으면 돼요. 결국 또 일하게 됐어요. 이번엔 10개 지점. 새벽마다 일어나 지점 돌아다니며 음식 만들고 레시피 체크하고 무릎은 비명을 질렀지만 참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진이가 발표했어요. 엄마, 우리 이번 여름에 제주도 가려고 해요. 가족여행이요. 아, 그래. 나도 같이 가는 거지. 우진이가 머뭇거렸어요. 엄마는 집에서 쉬세요. 저희끼리 갈 거예요. 뭐, 부부끼리 가는 거예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 갖고 싶어서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는 가족이 아닌가? 그럼 아이들은? 아이들도 데려갈 거예요. 가족끼리 여행하려고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칼처럼 꽂혔어요. 가족에 나는 포함되지 않나 봐요. 그래, 좋아. 재미있게 다녀와. 혼자 있는 일주일이라도 쉴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지혜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 일주일 동안 신메뉴 개발 좀 해주세요. 우리 없을 때 편하게 연구하시면 되잖아요. 휴식도 없었어요. 가족들 떠난 일주일 동안 주방에서 신메뉴 만들고 레시피 정리하고 정말 기계가 된 기분이었죠. 요리하는 기계. 출발 전날이었어요. 민준이와 서연이가 신났어요. 할머니, 우리 제주도 가요. 비행기 타요. 그래, 재미있게 다녀와. 할머니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서연이가 말했죠. 할머니는 집에 있어야 해.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는 바쁘대. 지혜의 목소리였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웃으며 보냈어요. 재미있게 다녀와, 우리 손주들. 현관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어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죠. 이제 뭐 하지? 신메뉴 개발? 레시피 정리? 62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로운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 거실을 둘러봤어요. 제가 앉는 자리는 소파 끝자리. 등받이도 불편한 곳. 제 사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우진이 가족 사진만 가득. 나는 이 집에 존재하나?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아이들 요거트, 우유, 과일. 제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없었죠. 제 방으로 갔어요. 가장 작고 어두운 방. 창문도 작아서 햇빛도 잘 안 들어왔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지? 30년 일군 사업인데 왜 나는 월급도 없이 일하지? 왜 나는 가족여행에서 빠지지? 왜 나는 이 집에서 투명 인간 같지? 그때 우진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기억이 떠올랐죠. 며칠 전 지혜와 나눈 대화. 제가 화장실 가다가 우연히 들었던 얘기. 여보,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우리 좀 불편해요. 그래도 어머니 레시피 필요하잖아. 그건 맞지. 근데 요즘 어머니가 자꾸 아프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어떡해? 요양원은 어때요? 그 순간 발이 얼어붙었어요. 요양원? 나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도 당장은 안 되지. 레시피 관리 누가 해? 그건 맞아요. 10개 지점 다 자리 잡으면 그때 생각해요. 내가 쓸모 없어지면 버리겠다는 소리였어요. 30년 일군 사업인데 레시피 다 뺏기면 요양원?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화장실로 돌아갔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날부터 눈치를 챘어요. 지혜가 제 레시피를 하나하나 기록하는 거.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나중엔 안 봐도 되게요.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제주도에서 돌아오기 하루 전이었어요. 저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아침을 먹고 있었죠. 밥상에 앉아 있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이게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62년을 살았어요. 35살에 분식집 시작해서 30년 일했죠.
남편 잃고 혼자 버티고 아들 위해 희생하고. 그런데 돌아온 건 뭐죠? 월급 없는 노동과 요양원 계획과 가족에서 제외. 그날 오후 중요한 서류를 찾아봤어요. 사업자 등록증. 아직 제 명의였어요. 세금 문제로 천천히 넘기기로 했으니까. 세 개 지점 모두 정미숙 명의. 부동산 등기부도 확인했어요. 1호점 건물주도 저였죠. 손이 떨렸어요. 이걸로 뭔가 할 수 있겠구나.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해. 62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그날 밤 휴대폰을 켰어요. 포털 사이트에 검색했죠. 제주도 카페 매물. 수십 개가 떴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카페들. 남편과 꿈꿨던 그곳. 여보, 우리 나중에 제주도에서 작은 카페 하나 하자. 바다 보면서 커피 마시고. 남편이 웃으며 말했었죠. 좋아. 분식집 안정되면 그렇게 하자. 하지만 남편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떠났어요. 이제라도 이루자. 혼자라도. 남편 없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잖아. 62살이지만 새로 시작할 수 있잖아. 마음을 굳혔어요. 다음 날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사업체 매각 상담하고 싶은데요. 어떤 업종이신가요? 분식 프랜차이즈요. 3개 지점이요. 오, 프랜차이즈요? 그럼 금액이 꽤 나올 텐데요. 얼마나 나올까요? 위치 좋고 매출 안정적이면 3억에서 5억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레시피도 있으시죠? 있어요. 30년 레시피요. 그럼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5억이면 제주도에 작은 카페 하나 사고도 남겠네. 평생 편하게 살 수 있겠어. 빨리 진행해 주세요. 금매로 나갈 수 있게요. 금매요? 급하신가 보네요. 네. 일주일 안에 계약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매수자 찾아볼게요. 요즘 분식 프랜차이즈 인기 많으니까 금방 나갈 겁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돌이킬 수 없는 선택. 하지만 후회 없었어요. 더 이상 착취당하며 살 순 없으니까. 이틀 후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요. 할머니, 매수자 나왔어요. 젊은 부부인데 분식 사업 하고 싶어 하던 분들이에요. 조건 좋다고 바로 계약하고 싶대요. 정말요? 네. 내일 만나실 수 있으세요? 다음 날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30대 부부였죠.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 사업 정말 하고 싶었어요. 레시피도 함께 넘겨주시는 거죠? 레시피요? 저는 안 드려요. 부부가 당황했어요. 레시피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직접 개발하시면 돼요. 저는 건물과 사업권만 팔아요. 그래도 괜찮으면 하시고 아니면 안 하시고. 부부가 잠시 상의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할게요. 위치가 좋으니까요. 저희가 노력해 볼게요. 고마웠어요. 레시피는 제 것이니까 지켜야 했어요.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금 5천만 원. 잔금 4억 5천만 원. 일주일 후 잔금 치르기로 했죠. 도장을 찍는데 손이 떨렸어요. 30년 인생이 이 도장 하나로 넘어가는구나. 집에 와서 제주도 카페를 다시 검색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2층 건물. 1층은 카페, 2층은 주거 공간. 가격은 2억. 딱 좋았어요. 전화했죠. 여보세요. 이 매물 아직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제가 사고 싶은데요. 언제 보러 오실 수 있으세요? 이번 주 금요일에 갈게요. 그때 계약할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계약서를 쓰고 잔금도 1억 받았어요. 남은 1억은 나중에 주기로 했죠.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우진이 가족 돌아오는 날만 기다리면 됐죠. 그 일주일 동안 조용히 짐을 쌌어요. 제 옷가지와 물건들.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30년을 일했는데 제 것은 이것밖에 없구나. 대부분 가족 위해 쓰고 저는 아껴 살았으니까. 레시피 노트도 챙겼어요. 30년 비법이 담긴 노트. 절대 두고 갈 수 없었죠. 우진이가 사진 찍었지만 핵심은 빼고 찍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짐을 다 싸놓고 거실에 앉았어요.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봤죠. 여기서 5년을 살았구나.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감옥 같았어. 이제 탈출한다. 자유를 찾는다. 우진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내일 저녁 도착해요. 저녁 준비해 주세요. 아이들이 엄마 요리 먹고 싶대요. 마지막 저녁이구나. 알았어. 준비해 놓을게. 그날 밤 마지막으로 주방에 섰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볶이와 김밥을 만들었죠. 정성껏 만들었어요. 마지막이니까. 다시는 이렇게 안 해줄 테니까. 완성된 음식을 보며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이렇게 요리했구나.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는 나를 위해 요리하자. 내가 먹고 싶은 걸 내 방식대로. 다음 날 저녁 우진이 가족이 돌아왔어요.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왔죠. 제주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요. 그래, 잘 놀았구나. 밥 먹자. 저녁 식사 때 우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역시 엄마 손맛이에요. 고마워. 마지막으로 먹어도. 뭐, 무슨 말씀이세요? 식사 후 거실에 모였어요. 제가 차를 한 잔씩 따라줬죠. 그리고 말했어요. 다들 편하게 앉아. 할 얘기가 있어. 우진이와 지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엄마, 무슨 일이세요? 나 이사 간다. 이사요? 어디로요? 제주도로. 거기서 카페 할 거야. 뭐라고요? 우진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가게 팔았어. 3개 지점 다. 새 주인이 다음 주부터 들어와.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우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게를 팔았다고요? 그래. 3개 지점 전부. 계약 끝났어. 엄마,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상해? 내 명의인데 왜 상의해? 하지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뭐? 너희가 월급이라도 줬어? 지혜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식구인데 무슨 월급이에요? 그래, 식구지. 그런데 식구는 가족여행에서 빼더라. 식구는 요양원 보내려고 하더라. 2사람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들었어. 너희 대화. 어머니, 저희가 아프시니까 편하게 쉬시라고. 요양원이 쉬는 곳이야? 버리는 곳이지. 레시피 다 빼앗고 나면 버릴 생각이었잖아. 우진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 오해예요. 저희는. 오해? 내가 직접 들었어. 10개 지점 자리 잡으면 요양원 보낸다고. 그 전까지만 참으라고. 내가 그렇게 쓸모 있는 동안만 쓰고 버릴 물건이었어? 침묵이 흘렀어요. 아이들도 눈치를 보며 조용했죠. 지혜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갑자기 가게가 없어지면 우리 수입이 없잖아요. 알아서 해. 너희도 점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어머니 명의로 대출도 받았는데요. 2억이나 되는 돈을요. 아, 그거? 걱정 마. 내가 다 갚았어. 매각 대금으로. 뭐라고요? 그럼 저희 확장 계획은요? 취소해. 더 이상 내 이름으로 장사 못해. 우진이가 화를 냈어요.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요. 30년 일군 게
다 우리 가족 거잖아요. 가족? 나는 가족이 아니었잖아. 가족 여행도 빼고 가족 사진도 없고 그저 레시피 제공 기계였지. 월급도 없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무료 노동자. 엄마,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감사? 입으로만? 행동으로 보여준 적 있어? 내가 수술하고 왔을 때 목발 짚고 출근하라고 했잖아. 그게 감사하는 사람이 할 짓이야?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 일자리는요? 직원들은요? 알아서 해. 새 주인한테 고용 부탁해 보든지. 내가 왜 책임져? 30년 일군 게 그렇게 쉽게 버려지는 거예요? 우진이가 울먹였어요. 내가 버린 게 아니야. 너희가 나를 버렸잖아. 요양원 보내기 전에 내가 먼저 떠나는 거야. 그때 민준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할머니, 정말 가세요? 응.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인생 살 거야. 너희 잘 지내야 해.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죠. 할머니 가지 마요.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하지만 돌아갈 순 없었어요. 할머니가 여기 있으면 계속 힘들어. 할머니도 행복해야지. 너희도 잘 크고. 우진이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엄마, 정말 돌이킬 수 없어요? 없어. 이미 계약 끝났어. 다음 주 금요일까지 너희도 나가야 해. 새 주인 들어오는 날이야. 이번 주 금요일이요? 사흘밖에 안 남았잖아요. 충분해. 젊은 사람들이 사흘이면 짐 싸고도 남지. 지혜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기적이시잖아요. 이기적?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어요. 62년을 살면서 처음 듣는 소리였거든요. 그래, 이제 이기적으로 살 거야. 62년 동안 남만 생각하며 살았으니까.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곳. 다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착취당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우진이와 지혜가 방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엄마 너무 하잖아요. 우리 어떻게 살아요? 내가 어떻게 해? 엄마가 이렇게 나오실 줄 몰랐잖아. 어머니한테 잘해드렸어야죠. 당신이 요양원 얘기를 왜 해? 그건 당신도 동의했잖아. 둘이 싸우고 있더라고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다음 날 아침 일찍 제주도행 짐을 챙겼어요. 택배로 이미 보냈고 손가방만 들면 됐죠. 레시피 노트는 꼭 챙겼어요. 30년 비법은 절대 두고 갈 수 없으니까. 우진이가 현관에 서 있었어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연락은 할게. 가끔. 엄마, 저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 없으면 못 살아요. 살 수 있어. 넌 35살이야. 나는 35살에 혼자 사업 시작했어. 하지만 엄마는 대단하잖아요. 저는 엄마만 못해요. 아니야. 너도 할 수 있어. 다만 쉬운 길만 가려고 하지 마. 남의 것 가로채려 하지 말고. 택시가 왔어요. 아이들이 울면서 안아줬죠.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할머니도 보고 싶을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자유로워져야 해. 잘 지내. 택시에 탔어요. 뒤를 돌아보니 우진이 가족이 서 있었죠.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새로운 시작이니까. 제주행 비행기에서 창밖을 봤어요. 구름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아, 이제 시작이구나. 62살의 새 출발. 늦었지만 괜찮아. 남은 인생을 나답게 살자. 제주공항에 내렸어요. 5월의 제주는 따뜻했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햇살이 부드러웠죠. 30년 만에 느껴보는 여유로운 바람이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정미숙 사장님이시죠? 네.
잘 왔습니다. 차 타시죠. 카페 보러 가실 거죠? 네. 빨리 보고 싶어요. 차를 타고 20분쯤 갔어요.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죠.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와, 바다다. 저도 모르게 감탄했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 여기에요. 차가 멈췄어요. 작은 2층 건물이 보였죠. 1층은 통유리로 바다가 훤히 보였어요. 이게 제 카페가 될 집이구나. 들어가 봤어요. 1층은 넓지 않았어요. 테이블 5개 정도 놓을 수 있는 크기. 하지만 바다 전망이 끝내줬죠. 창가에 서서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철썩철썩 부딪히고 갈매기가 날아다녔어요. 여보, 우리 꿈꾸던 곳이에요.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이제 왔어. 늦었지만 왔어. 혼자지만 여기서 새로 시작할게. 2층으로 올라갔어요. 작은 원룸 구조였죠. 침대 놓고 옷장 놓으면 딱 맞을 크기. 하지만 창문이 컸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바다가 보일 것 같았죠.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좋아요. 계약할게요. 잔금은 언제 치르실 거예요? 지금 바로 처리해 주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놀랐어요. 벌써요? 네. 빨리 들어오고 싶어요. 계약을 마쳤어요. 2억을 송금하고 열쇠를 받았죠. 손에 쥔 열쇠가 묵직했어요. 이제 내 집이구나. 정말 내 것. 아무도 간섭 못하는 내 공간. 다음 날부터 청소를 시작했어요. 구석구석 닦고 정리하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내 집을 꾸미는 거니까.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즐거운 노동이었죠. 카페 인테리어도 직접 했어요. 중고 가구 사이트에서 원목 테이블 5개 샀어요. 의자도 하나하나 골랐죠. 따뜻한 느낌으로. 벽에는 바다 그림도 걸었어요. 주방도 작지만 알차게 꾸몄어요. 커피 머신 들여오고 오븐도 샀죠. 여기서 빵도 구워 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스콘이랑 마들렌. 손님들한테 대접할 거예요. 일주일 후 카페 문을 열었어요. 간판은 간단하게 했어요. 미숙의 바다 카페. 제 이름을 드디어 내걸었죠. 30년 만에 제 이름으로 된 가게. 첫날은 손님이 없었어요. 그냥 창가에 앉아 바다를 봤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셨어요.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이 있을 줄 몰랐어요. 둘째 날 산책하던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어요. 여기 새로 생겼네요? 네. 어제 오픈했어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럼요. 주세요. 커피를 내려드렸어요. 할머니가 한 모금 마시더니 웃으셨죠. 커피 맛있네요. 주인분 혼자 하세요? 네. 혼자 살아요. 아이고, 나랑 똑같네. 나도 혼자 살아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10년 전에 남편 보내고 혼자 제주 왔대요. 자식들이랑 살다가 힘들어서 나왔다고. 나도 비슷해요. 서울서 아들이랑 살았는데 혼자 나왔어요. 어머, 우리 처지가 똑같네. 그럼 우리 친구 하자. 친구요? 좋아요.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박영숙이에요. 나는 정미숙이에요. 둘 다 숙자네. 인연이에요. 영숙 할머니가 단골이 됐어요. 매일 오후 3시면 왔죠. 커피 마시며 수다 떨고.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울에서보다 훨씬 따뜻했죠. 한 달 후에는 손님이 조금씩 늘었어요. 산책하던 사람들이 들어왔고 관광객들도 왔어요. 제 스콘이 맛있다고 소문났거든요. 수제 스콘 집으로. 바쁘긴 했지만 행복했어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제가 원하는 메뉴만 만들고 누가 간섭하지도 않고 눈치 볼 일도 없었죠. 아침엔 바다를 보며 산책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으니
마음이 편안했죠. 30년 동안 새벽마다 주방에서 일했는데 이제는 바다를 보며 걸어요. 카페 일이 끝나면 2층 집에 올라가요. 창문 열고 바다를 봐요. 노을이 질 때면 하늘이 온통 분홍빛이죠. 그럴 때면 남편 생각이 나요. 여보, 우리 여기 왔어. 당신은 못 왔지만 나라도 왔어. 여기서 당신 없이 잘 살아볼게. 외롭지만 괜찮아. 자유로우니까. 어느 날 영숙 할머니가 물었어요. 미수가 후회 안 해? 아들 버리고 나온 거. 후회? 아니, 전혀. 오히려 진작할 걸 그랬어. 그동안 내가 바보였어. 맞아. 우리 너무 참고 살았어. 자식 위에, 남편 위에, 다른 사람 위에. 정작 우리 자신을 위해 산 적은 없어.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두 사람이 바다를 보며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파도 소리만 들리고 평화로웠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밤에는 레시피 노트를 펼쳤어요. 30년 비법이 담긴 노트. 이제는 이걸로 남 위에 일하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메뉴만 만들 거예요. 빵 레시피를 새로 적었어요. 제가 먹고 싶은 빵, 단팥빵, 크림빵, 소시지빵, 어릴 적 좋아하던 것들. 내일부터 만들어 볼 거예요. 거울을 봤어요. 62살 제 얼굴은 전보다 밝아져 있었어요. 주름은 여전하지만 눈빛이 달랐죠. 살아있다는 느낌. 진짜 살아있어. 잘했어, 미수가. 62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산 거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사업이 망해가요. 제주도에서 3개월이 지났어요. 카페는 안정적으로 운영됐고 단골 손님도 많아졌죠.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오후엔 카페 일하고 저녁엔 책 읽으며 쉬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카페 문이 열리더니 우진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깜짝 놀랐죠. 우진아, 어떻게 여기를? 엄마 찾아서 왔어요. 연락도 잘 안 받으시고. 앉아. 커피 줄까? 네. 커피를 내려주면서 봤어요. 우진이는 많이 초라해져 있었죠. 얼굴은 헬쑥하고 옷도 구겨져 있고 3개월 동안 뭔가 많이 힘들었나 봐요.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바다도 보이고. 그래. 나는 여기가 좋아. 카페도 잘 되고 있어 보여요. 괜찮아. 먹고는 살아. 그런데 무슨 일로 왔니? 우진이가 한참 말을 못하더니 결국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희 너무 힘들어요. 뭐가? 가게요. 새 주인이 레시피가 없으니까 맛이 달라진 거예요. 손님들이 다 떠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일자리도 잃었어요. 새 주인이 맛이 안 나온다고 직원 다 자르고 본인들끼리 하겠대요. 그렇구나. 그럼 너희는 지금 뭐해? 편의점 알바해요. 둘 다. 지혜도 같이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친정에 맡겼고요. 생활비도 모자라고 정말 힘들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아들인데. 하지만 냉정해져야 했어요. 우진아, 그건 너희가 선택한 길이야. 엄마를 착취하고 요양원 보내려던 대가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 엄마, 다시 돌아와 주실 순 없어요? 가게 다시 시작하면 안 돼요? 엄마 레시피면 금방 일어설 수 있어요. 우진이가 애원했어요. 안 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하지만 엄마 없으면 저희는 정말 못 살아요. 레시피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럼 배워. 35살이면 충분히 배울 수 있어. 엄마는 쉽게 하셨잖아요. 저는 엄마만 못해요. 아니야. 나도 35살에 아무것도 몰랐어.
하지만 배웠어.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30년을 배웠지. 엄마는 대단해요. 저는 안 돼요. 너도 할 수 있어. 다만 각오가 필요해. 쉬운 길은 없어. 남의 것 빼앗으려 하지 말고 내가 직접 읽어야 해. 우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돌아오실 수 없어요? 없어. 나는 여기서 행복해. 62년을 남이에 살았으니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럼 레시피라도 가르쳐 주실 수 없어요? 그것도 안 돼. 그건 내 30년이야. 공짜로 줄 수 없어.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 나를 요양원 보내려던 가족? 우진이가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한참 침묵이 흘렀죠.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저희를 용서는 하세요? 용서는 해. 그래도 아들인데. 하지만 돌아갈 순 없어. 이해해요. 제가 너무 못됐죠. 그동안 엄마한테 한 것 생각하면 이해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 살아. 내가 할 수 있어. 엄마는 이제 행복하세요? 응. 너무 행복해. 처음으로 내가 주인인 삶을 살고 있어. 누가 간섭하지도 않고 눈치 볼 일도 없어. 부럽네요. 엄마는 용기가 있으셨어요. 62살에 새로 시작하시다니.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렇게 계속 사는 거였어. 착취당하며 투명 인간처럼 사는 것. 저도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30년 혼자 일구신 거. 저는 그걸 쉽게 생각했어요. 늦었지만 알았다니 다행이야. 이제 너도 너만의 길을 찾아. 우진이가 일어났어요. 엄마 가볼게요. 아이들 봐야 해서. 그래. 조심해서 가. 가끔 연락할게요. 어쩌다 한번. 그래. 너무 자주는 말고. 우진이가 나가는 뒷모습을 봤어요. 어깨가 처져 있었죠. 안쓰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게 배움이에요. 인생은 쉽지 않다는 것. 남의 것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 영숙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아들 왔다 갔네? 응. 어땠어? 많이 힘들어 보였어. 그래도 안 돌아가지? 당연하지. 나 여기서 너무 좋은걸. 잘했어. 돌아가면 또 똑같아. 맞아. 나는 이제 정미숙으로 살 거야.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정미숙으로. 두 사람이 창가에 앉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봤죠.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어요. 인생도 저렇게 흐르는 거겠죠. 오고 가고. 미수가, 우리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맞아. 우리 정말 잘하고 있어. 62년 만에 처음으로 나답게 사는 거야. 영수가도 그렇고. 맞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 누구 눈치 안 보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응. 그렇게 하자. 그날 밤 2층 방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우진이가 찾아왔다. 많이 힘들어 보였다. 하지만 나는 돌아갈 수 없다. 이제 나는 자유니까. 62살. 늦은 나이지만 새로 시작했다. 30년 일군 건 내려놓고 제주도에 왔다. 작은 카페 하나 차렸다. 행복하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본다. 파도 소리를 듣는다. 커피를 내린다. 손님을 맞는다. 영숙이랑 수다 떤다. 저녁엔 노을을 본다. 이게 내 하루다. 누구 뒷바라지하지 않는다. 누구 눈치 보지 않는다. 레시피 빼앗기지 않는다. 월급 못 받는 노동 안 한다. 요양원 걱정 안 한다. 자유롭다.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 쓰겠다. 하고 싶은 것 하고 먹고 싶은 것 먹고 가고 싶은 곳 가고. 62살이지만 늦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정미숙으로 산다. 누구의 엄마가 아닌 정미숙.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정미숙. 그냥 나.
온전한 나. 일기장을 덮고 창문을 열었어요. 바다 냄새가 들어왔죠.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고생 많았어, 미수가. 62년 동안 정말 많이 참았어. 이제 자유야.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하게 살자. 누구 방해 안 받고 나답게.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세요? 가족에게 헌신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적. 투명 인간처럼 취급받은 적. 용기가 필요한 순간. 주저하지 마세요. 인생은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지.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62살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